냉장고만 열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회음부 절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영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물이 엄마입니다. 영롱이 여러분 지금 제가 임신 9개월 차거든요. 그리고 지금 한 34주예요. 그래서 오늘은 출산 가방을 싸는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임신 Q&A와 출산 Q&A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제가 아직 전부 다 싸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싼 출산 가방을 한번 보시죠. 지금 보면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챙겨놨어요. 일단 이거는 아마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실 거예요. 이거는 산모 패드예요. 일단 출산을 하면 오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산모 패드는 필수템입니다. 물론 병원에서 주긴 하거든요. 근데 양이 되게 적어서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. 첫째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인터넷 보고 쌌는데 이제는 한번 겪으니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겠어요. 베테랑이 됐어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손수건. 손수건도 애기들이 쓰고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제가 쓰려고 따로 챙겨놨습니다. 출산을 하게 되면은 모유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도 손수건이 필요하고 또 목에다가 두르려고 챙겨왔습니다. 이거는 이번에 필수템이죠. 일단 세면도구. 아니 세면도구인데 그거 뭐야 방금? 글씨가 뭐 있었는데? 농협의성 축산물 공판장. 소 키운다는 거 티내고 있어. 이건 수유 패드예요. 아우, 저 진짜 첫째 출산을 하고 나서 이 수유 패드가 엄청 많이 썼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수유 패드가 없으면 안 돼요. 이게 무조건 하루에 막 진짜 많이 갈면 7개, 8개씩은 갈아갔던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물티슈, 그리고 이거는 초유 저장팩. 초유가 중요한 거 아시죠? 저는 이제 소를 키워서 그런지 항상 송아지들도 태어나면 초유를 먹이거든요. 그래서 초유를 저장할 수 있는 초유 저장팩. 이거 다 소랑 비교를 하게 되네. 그리고 아직 안 챙겼지만 수면 양말. 수면 양말도 3개에서 5개는 무조건. 왜냐면 이제 겨울 엄마들한테 필수템입니다, 이거는. 또 출산을 했으면은 뭘 제일 많이 흘려요? 피를 제일 많이 흘리잖아요. 그래서 철분제. 철분제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. 어차피 미역국은 많이 주지만은 그래도 철분제를 챙겨야 된다. 어디 뭐 약 파는 사람 같은데? 그치? 잠깐만. 엔지. 왜? 귤을 작살을 냈어. 어허, 제발. 사과. 잘했어. 아빠 먹으면 돼. 자,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아직 제가 나머지는 지금 빨래에서 널어놔가지고 안 말라서 안 넣었거든요. 일단 이게 내복이에요. 일반 내복을 또 한 벌 챙기시고 산모 내복이 있어요. 이제 수유까지 가능한. 이제 그거는 또 추가로 한 2벌 챙길 겁니다. 제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왜 어머님들이 입원복 외에도 내복을 입은지를 몰랐거든요. 전 그게 필요한지를 몰랐어요. 그랬다가 뭘 지대로 맞은 줄 알아요? 산후풍을 지대로 맞고 진짜 한 이틀 동안은 이제 울면서 이래서 내복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는 거구나를 제대로 느끼고 나서는 지금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또 하려고 합니다. 그때 여보 죽는 줄 알았어. 나 죽는 줄 알았어?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벌벌 떨고. 진짜 죽을 뻔했어. 그리고 슬리퍼. 이것도 이제 겨울 털신인데요. 이제 혹시라도 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으면은 신으려고 따로 챙겼습니다. 그리고 이거 내복 외에도 또 레깅스도 한 2개 정도는 꼭 챙겨주세요. 그러니까 입원복 안에도 무조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거. 그런 거는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임신한 뒤로는 그냥 여물이 거 좀 빼서 쓰거든요. 같이 쓰는데 바디로션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크림. 머리는 가면 또 어차피 못 감지만 거기서 한 번 또 감겨주시더라고요, 입원실에서. 그래서 헤어 미스트와 또 저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. 얼굴 미스트. 가장 중요한 거 마스크. 세부리형은 한 3개, 그리고 그냥 일반 KF 마스크도 한 5개 정도 챙겼습니다. 넉넉하게. 또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. 그래서 쓰레기 봉투도 2개 챙겼습니다. 그리고 또 겨울철에 뭐가 중요해요? 바다? 립밤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립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외에도 이제 속옷도 챙기셔야죠. 더 챙겨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챙길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일단 제게 끝났고요. 그 다음 게 누구 거냐? 이제 얘 혼자 들어가서 혼자 나옵니까? 이제 아이랑 같이 나오죠. 그래서 아이랑 같이 나올 때는 짠! 옷을 또 갈아입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모자 엄청 찔끔하죠. 그리고 손싸개 완전 작지. 베네 쪼고리. 신생아 시절이, 여물이 신생아 시절이 다시 문득 생각난다. 문득 생각나지. 속싸개 이렇게 세트로 된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갈 겁니다.
이제 재호 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예쁜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막 80짜리 사갖고 갔다가 너무 큰 거예요 애기한테. 그리고 이제 겉싸개는 출산을 하면 병원에서 겉싸개를 줍니다. 이제 첫째 나왔을 때 받았던 거를 그냥 다시 사용할 겁니다. 왜냐면 많이 안 써요 겉싸개는. 그러니까 사봐야 뭐다? 돈 낭비다. 네. 그리고 나서 기저귀도 혹시 몰라서 챙겼어요. 여러분 기저귀 사이즈 보세요. 진짜 다 손바닥만이에요 손바닥만. 재호가 차는 거랑 너무 급이 나네. 너무 다르지. 재호는 팬티형을 입지만 그 신생아는 다시 밴드형. 밴드형. 우리 찍찍이 기억나? 이거? 이거 기억나지? 와, 난 잊고 있었어. 이거 처음에 우리 잘못 채워가지고 똥 좀 다 새고 그랬었거든요. 맞아. 그리고 재호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브랜드가 재호는 발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안 맞았어요. 그래서 무조건 오가닉 순면으로만 샀는데 둘째도 뭔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재호랑 똑같은 브랜드로 준비했습니다. 손수건도 준비했고요.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손톱 가위 또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엄마랑 아기한테 둘 다 필요한 거예요. 비판템. 저는 이제 약국에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첫째는 약국에서 부랴부랴 이제 구입을 했는데 둘째는 공부를 한다길래 첫째 거, 둘째 거 따로따로 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름이 신비용이라고 써져 있죠.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D-Day 있잖아요. D-Day. 저는 이제 첫째 때 그걸 챙겨갔거든요. 날짜마다 세는 거를. 둘째 때도 그거를 이제 첫째 때 썼던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챙겨갈 생각인데 그거는 선택입니다. 알겠습니까 여러분? 자 이렇게 출산 가방 싸는 거는 끝이 났습니다. 자, 임신 축하드리고요. 9개월에 축하드린다고요? 갑자기요? 9개월에? Q&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밤! 첫 번째, 임신하신 소감이 어떤가요? 저는 지금 임신이 2번째입니다. 아 진짜 첫째랑은 차원이 틀려요. 진짜로. 첫째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을 해서인지 그냥 약간 배가 부르고 입덧이 있고 진짜 이런 것만 느꼈거든요. 와 근데 둘째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. 그 한도 선다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진짜 첫째 때보다는 둘째가 더 힘들다. 두 번째 질문. 빠밤! 여물이 때와 둘째 임신의 다른 점. 사실 여물이 때 임신을 지금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중이야. 그 외에 엄마들이 엄마 나 임신할 때 어땠어?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 기억도 안 나! 막 이러잖아. 근데 요즘 살짝 그런 걸 실감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둘째 너무 몰입해가지고. 그러니까 첫째 때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를 다닐 때였잖아. 그래서 몸이 무거워도 어떻게 다니고 약간 그래야 돼가지고 그나마 체력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. 몸도 좀 덜 아팠던 것 같고 몸은 그냥 아파봐야 허리 쬐끔 아프고 그냥 체중이 느니까 그냥 무릎 살짝 아프고 이런 정도였다면 둘째는 아무래도 출산을 한 몸이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좀 환도가 제대로 서버린 거지. 이게 막 엉덩이 뼈가 아프고 밖에 나가서 찬 공기를 쐬면은 무릎이 시려. 하여튼 둘째가 좀 힘들긴 힘들었어. 근데 이제 첫째 둘째 다 좋았던 거는 일단 태동을 하잖아.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그래 임신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. 이 말은 좀 내가 무섭거든? 이 질문은? 왜? 저번에 물어봤을 때도 댓글에 나에게 욕이 있었어. 뭔 욕? 임산부한테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. 뭐 물어봤는데? 체중 얼마나 늘었냐고. 그거 물어봤다가 욕 뒤지게 먹었거든. 댓글로. 근데 이거는 뭐 Q&A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지. 그래서 첫째 때는 얼마가 늘었고 지금 비호기는 얼마나 늘었는지. 이건 내 몸 보면 알지 않아? 난 맨날 봐서 똑같아. 첫째 때는 57kg였어요 임신하기 전에. 근데 임신했었을 때 출산까지는 75kg가 나갔어요. 그리고 딱 재호를 낳았는데 재호가 3.18kg에 태어났거든요. 그러고 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체중계 올라갔어요. 그래도 태반도 무게가 있다는데 좀 빠져있겠지 하고 올라갔어요. 근데 정확하게 72kg 나가는 거였어요. 딱 3kg만 빠져있었어요. 3kg만. 그래서 와 이 말밖에 안 나왔고 둘째도 지금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둘째는 가지기 전에 몸무게가 55, 54 이랬어요. 근데 지금은 몇 시게요? 72kg입니다. 그럼 벌써 몇 킬로가 찐 거지 여보? 한 3kg? 아니 지금 둘째는 몇 킬로가 찐 거냐고.
55에서 72. 4kg. 뭘 4kg야 4kg는. 내가 체감하기로 한 그 정도밖에 안 찐 것 같은데. 사람들한테 혼날까봐 무서운 것 같은데. 하여튼 10kg 이상이 쪘는데 아직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어떻게 됐든 간에 여물이는 75kg가 나갔었잖아. 근데 둘째는 72kg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 3kg로 태어날 때 잡고 하면 그래도 여물이보다는 좀 앞자리가 좀 낳고 나면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영동 여러분, 절대 임신을 할 때 살이 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어차피 이제 빼면은 빠질 살이지만 이때가 가장 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먹고 싶은데 참을 순 없잖아요. 임신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? 일단 첫 번째로는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. 이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자고 일어나서 정수기에 저는 이제 공복 상태에서 물을 먹으러 가면 몸이 너무 부어져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도선다고 해가지고 허리부터 엉덩이 뼈까지 엄청 아파요. 이게 그냥 아픈 게 콕콕콕 찔러서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뼈가 이렇게 시리게끔 이렇게 뒤틀린다 그래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 커요.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. 분명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초기 때는 일단 입덧만 온 게 아니라 먹덧, 그리고 가장 심했던 게 냄새덧. 냉장고만 열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남편한테도 엄청 뭐라 했어요. 여보 기억나지? 제일 좋았던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? 제일 좋았던 거는 임산부 만의 특권이 있다는 거.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배가 나오고 좀 힘드니까 여보가 좀 하잖아. 육아도 하고 집안일은 아직까지 제가 하지만 그래도 육아라도 해주니까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라고? 집안일은? 내가 하잖아. 여보가 여보가 한다고? 아니야. 여보가 한다고? 솔직하게 말해라. 누가 내가 보면은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알았어. 아니야. 여보는 바깥 일을 열심히 하잖아. 집안일도 하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. 임산부만의 특권이 있어요. 그래도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을 때 오뎅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를 더 주세요. 뱃속에 있는 아이가 좋아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약간 그런 거?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. 태교는 어떻게 하셨나요? 첫째 때는 이제 여물이 때는 소를 너무 보면서 태교를 했거든요. 일단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소 눈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 쌍꺼풀 지고 크고 속눈썹이 긴 소 눈을. 그래서 재호가 속눈썹이 진짜 길어요. 그래서 막 태어났을 때도 속눈썹 길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저는 송아지를 보면서 태교를 해가지고 여물이가 속눈썹이 길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도 하면서 또 웃으시더라고요. 농담인 줄 알고. 근데 진짜 소로 태교를 했습니다. 근데 둘째는 야 신념을 여물이가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. 자기 이야기 한다고요? 근데 이제 둘째는 좀 틀려요. 아무래도 첫째 케어도 해야 되고 축사한 일도 하다 보니까 사실 태교라는 게 맨날 붙어있는 남편 얼굴 그리고 소 둘째도 소네요. 어떻게 됐든 간에. 그래서 저는 태교를 거의 다 뭐로 했다? 매로 했다. 네. 원하는 성별이 있었나요? 여기 여보가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? 원하는 성별이 있으셨나요? 나는 상관없었습니다. 상관없었다고요? 아닌 것 같은데? 처음 13주 때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어땠나요?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까? 예. 아 그래요? 예. 사실 주변에서 딸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요. 엄마 아빠를 챙기는 건 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둘째도 아들이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낳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그건 너무 부모 욕심인 것 같고 하여튼 딸 같은 아들로 키우면 어떨까. 그게 쉽진 않겠지만 임신하면서 땡긴 음식과 싫은 음식이 있었나요? 난 첫째 둘째 다 입맛이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그치? 아니 초반에는 틀렸지. 나 딸인가 봐. 과일 먹고 싶어. 아 맞아. 둘째 때는 과일이 땡겼었어. 초반에. 초반에는.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뭘 많이 먹었지? 또 고기. 고기. 진짜. 전 약간 고기파예요. 근데 고기 중에서도 좋아하는 고기들이 있어요. 구워 먹는 고기. 뭐 소고기, 돼지고기. 근데 싫어하는 고기는 삼계탕, 족발이 정말 싫었어요. 보쌈이랑.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싫었어요. 입덧은 어땠는지, 얼마나 했는지. 첫째 때는 거의 한 3개월 하지 않았어, 입덧? 근데 영우리 때는 되게 길었거든? 엄청 길었어. 근데 둘째 때는 얼마 안 한 것 같아. 한 달 했나? 한 달도 안 했던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되게 짧았어 기간이. 그러니까 둘째 때는 거의 입덧을 안 했고 첫째 때는 진짜 심하게 입덧을 했어. 맞아, 엄청 심했어. 근데 둘째 때는 냄새덧이 너무 심했어. 먹덧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. 임신 Q&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임신을 하고 뭘 하나요? 출산을 하죠. 그죠. 출산 Q&A를 갑자기요? 시작하겠습니다. 여물이 출산 과정은 어땠나요?
우리가 그때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여가지고 또 출산하는 병원은 청주였잖아. 그치. 근데 내가 전날에 진통을 했는데 이게 진통인 줄을 몰랐잖아. 그리고 맞아. 나서 나를 샜잖아. 여분 옆에서 자고 있고 나는 하루 종일 막 진통인 것 같다고 막 병원에 전화했는데 혹시나 가진통일 수도 있다고 막 계속 주기가 일정하면 오라 그랬잖아. 근데 내가 도저히 난 못 버티겠다. 나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여보한테 빨리 청주로 가자 그랬는데 차에서 기억나지 너? 이거 잡고 막 막 했던 거 기억나? 그래갖고 막 여보 신호등에서 앞차한테 뛰어가가지고 와이프가 출산해요 비켜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? 기억나지. 기억나? 출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이제 해준 사람이 주위에 없었어서 뭐가 진짜 진통인지도 몰랐고 출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.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힘을 주래요 자꾸. 그러니까 이 호흡법을 난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힘은 줬어. 근데 또 몇 초 쉬고 또 바로 힘을 줘야 되고 난 이제 이런 걸 몰랐어요. 그리고 회음부 절개. 저는 그게 와 진짜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던 거여가지고 애기가 나올 것 같대.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. 그래서 그 회음부 절개를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때 그 고통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출산을 할 때 배가 아픈 고통은 진통이에요. 근데 아이가 나올 때쯤이 되면은 인고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요. 아,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. 저는 이제 그냥 수술시켜주세요.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. 할 때 아이가 나옵니다. 한마디로 저승사자랑 진짜 하이파이브를 해야 그 정도로 진짜 정신이 혼미했어야 아이가 나왔다. 내가 출산 가지고 난 그랬던 것 같아. 첫째는. 근데 태반 뺄 때가 진짜 그렇게 아파요. 간호사들이 이제 양쪽에 와서 배를 누르거든요. 그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남산만 했던 배가 이제 아이가 나와서 이제 좀 쉬겠지 했는데 갑자기 또 힘을 주래요. 그러더니 와가지고 이 배를 싹 눌러요. 그럼 이제 태반이 싹 빠지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아프다. 어느덧 둘째 출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출산을 앞두고 있는 소감은 어떠신가요? 어떨 것 같아요?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. 이거는 막 나 잘 날 것 같다 그랬잖아 이제. 그래도 첫째 때보다는 숨풍숨풍 나을 것 같아. 그래? 응. 저는요 아는 고통이라 더 무서울 것 같아요. 그래, 무서울 것 같아. 쬐끄만 이런 태동에도 난 무서운 거야. 이렇게 배뭉침이 있어도 좀 무섭고 딱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수술용 바늘을 끼고 항생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좀 진통이 좀 세지다 싶으면 이제 그때 또 무통을 맞는데 그 진통을 하면서 이 남산만한 배를 또 새우같이 또 구부려서 또 맞아야 되고 이제 또 힘까지 주고 또 해운부절개 또 할 생각에 정신 또 혼미해질 생각에 정말 무섭습니다. 근데 이러한 과정을 다 겪어야 일단은 사랑스러운 아이랑 만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좀 진통을 잘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무섭습니다. 나도 무섭다. 근데 설레기도 합니다. 또 이만한 아이를 만난다는 생각이. 애기 낳고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? 맥주를 한 컵 먹어보고 싶어요. 간다! 막 이러면서 와 이렇게 하고 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요즘 고기를 먹잖아. 근데 이제 여보는 술을 먹고 싶으면 그렇게 먹잖아. 근데 나는 사실 막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 번쯤 여보를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. 무슨 맛인지 알기에 열심히 일을 하고 먹는 그 한 잔이 뭔지 알기에 치맥을 하고 싶다는 거지. 취한해가지고 한 잔만, 딱 한 잔만, 더는 안 돼. 딱 한 잔만. 그리고 미용실을 가고 싶어. 염색? 염색도 해보고 싶어. 무슨 색깔? 그냥 완전 연한 갈색? 막 보라 색깔 하는 거 어때? 아니야. 이참에 그냥 시부모님 놀라시게 막 민트색으로 해서 머리 파란 색깔? 파란 색깔 했으면 좋겠어? 그럼 이건 빨간색 할래? 태극기 만들까? 태극기? 출산 후 뭘 합니까? 산후조리요. 산후조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? 제가요 첫째 산후조리는 남편하고 조리원에 같이 계속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았다는 생각에 이제 다 끝났겠지 하고 너무 설레가지고 산후조리원에 입성하자마자 근데 또 산후조리원 방도 제가 골랐는데 제일 끝방이었어요. 그 회원부 절개가지고 막 절뚝절뚝 거리면서 이제 신생아를 그 신생아실에 또 데려다 주는 거지.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산모들은 전부 다 레깅스에 수면 양말을 다 신고 있었어요. 근데 저는 맨다리로 그냥 방도 따뜻하니까 그냥 돌아다녔어요. 와 근데 한번 이 산후조리를 내 몸조리를 하려고 간 곳에서 산후풍을 지대로 맞아버린 거예요 제가. 막 덥다고 처음에는 막 문도 열고 했고 막 젊음이 좋아 젊음을 즐겨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와 진짜 산후풍을 진짜 그때 지대로 맞았는데 그때 남편이 영우리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였거든요. 근데 질질 짜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. 여보 나 몸이 이상해 빨리 좀 와봐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진짜 왜 산모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아무리 따뜻한 곳이라도 왜 이렇게 옷을 두껍게 껴있는지 알겠다.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얇은 옷 걸치고 다녀도 옆에서 산모님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때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때 한번 고생을 많이 해서 첫째 때는 산후조리원에 갔지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다. 왜? 경험이 부족했다. 경험이 부족해서. 마지막 질문. 빠밤
여모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? 저 그때요 거짓말 안 하고 앞지르면서 막 울었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. 울지 말라고. 아이는 세상에 나와서 기댈 게 엄마밖에 없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울면은 아이는 누구한테 기대야 되냐고.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딱 그쳤어요. 그래서 아이가 나왔는데 사진을 찍으래요. 그러니까 남편이 탯줄을 잘랐는데 탯줄 잘랐을 때 기분이 어땠어?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 고무 자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약간 송아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갑자기 사진을 또 찍으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부둥켜 안았어요. 여보 사진 또 예쁘게 찍어? 막 약간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그 순간이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이 여물을 이렇게 안았을 때 아 얘가 정말 내가 낳은 아이인가? 얘가 정말 내가 아이를 낳았다니. 내 아이라니. 여보는 어땠어요? 여물이 처음 봤을 때? 우와. 사람들이 귀엽다 그랬어 누가. 간호사분들이 우리 아기가 너무 이뻐요 막 그랬잖아. 난 그게 이게 이쁜 아기인가? 이게 이쁜 건가? 봤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진짜 여물이가 진짜 이쁘게 태어난 거였더라고. 그 이유가 원래 아이가 양수에 있으면 좀 뿔잖아요. 뿔고 이렇게 태지가 붙어 나오는데 여물이는 그 뿐 게 없었어. 완전히 뿐 게 없었고 태지가 없었어요. 딱딱 피부가 딱딱 펴져 있었어. 딱딱 이렇게 다리미질한 것 마냥.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. 수고했어. 메론? 자, 영덕 여러분 지금까지 출산 가방도 싸고 그리고 임신 Q&A, 출산 Q&A도 하고 이제 진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설레는데 둘째도 열심히 건강하게 순산해서 영덕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덕 여러분 안녕! 순산하세요. 아들. 엄마 영상 다 찍으니까 들어왔네? 너 눈치는 있다? 제가 낳았던 아이가 이만큼 컸습니다. 진짜 엄청 컸어. 짠. 신재영. 가수 할 거야? 아들 엄청 많이 컸어. 뚜루루뚜루 해봐. 뚜루루뚜루. 이용. 재우 사랑해요. 재우 엄마가 사랑해요. 얘 무시하고 머리가 왜 저래? 무슨 일이야 머리가. 어이구. 재우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요. 아가랑 건강하게 만나자. 알았지? 아가 뽀뽀해줘. 아가 어딨어? 슝! 아가 어딨어? 재우 건강하게 만나자. 동생도 멋진 형이 돼야 돼. 사랑해요 해줘.